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딥하게 해석하는 딥코노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의 정유신. 박수연입니다. 요즘 AI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워낙 주식시장도 좋지가 않고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 속에서 AI 버블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들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떠오르는 개념이 이제는 AI DX가 아니라 AX라고 하는 개념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AI로 산업 현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관련한 소식들 오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폭락을 했죠, 그죠? 폭락을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 걱정도 많으실 텐데 결국 이제 이게 지나치게 많이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이게 좀 버블 아니야? 이제 항상 우리 몇 번씩 겪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 거품 논쟁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거품이냐 버블이냐 아니냐 이게 되려면 사실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려면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실적이 좀 그건 사실 데이터 센터가 실적이 자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인프라잖아, 그죠? 그래서 실적이 실질적인 어떤 수요로 연결되려면 산업으로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AI가 산업을 바꾸고 있는지 오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AX 네. 그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건지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가에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 네, 오늘 딥코노미 관련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코노미 시간에는 저번에 한번 나와주셨죠, 그죠? 네. 그래서 서울 AI 허브 센터장이신 박찬징 센터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센터님, 저희가 이제 AI가 사실 오래됐죠. 한 70년 됐다고 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쇼크로 다가온 거. 거의 모든 사람 쇼크로 다가온 거는 이제 알파고잖아요. 알파고 때 쇼크를 줬는데 2016년이죠. 그 이후에 이제 AI 도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산업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체감적으로는 그런 건 사실 잘 못 느끼고 있는데 AI 도입하고 이번에 지금 얘기되는 어떤 그런 AI 어떤 그런 전환이랄까 이걸 통해서 지금 얘기되는 AI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본질적으로는 예전에 그 26년 알파고 시대 AI는 어떻게 보면 좁은 영역에 전문가들이 개발하는 AI. 전문가들만 주로. 그런데 이제 지금 AI는 24년, 25년 거치면서 GPT를 통해서 어떤 질의응답하고 원하는 것들 물어보고 하는 시대가 생성형 AI 시대가 됐다가 작년에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말이 나오고 사실 어떤 실행을 하고 사람을 대신한다는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AI는 좁은 거였지만 지금 이제 누구나 다 아는 AI고 또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식이나 이런 거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범용적인 AI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생성형 AI 거기에서 넘어서 에이전틱 AI까지 나오면서 이제 피부로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게 AI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산업 현장에서도 AI가 정말 다 뜯어고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식의 출발점들 좀 하나하나씩 뜯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AI가 산업 현장을 바꾸고 있는 다양한 인식 구조들 있잖아요.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논문을 하나 쓰는데 이게 제미나이하고 노트북 LM을 쓰는데 정말 잘 요약을 해줘요. 잘 요약해주고. 그리고 달라요. 제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잘 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GPT가 훨씬 나보다 잘하더라고요. 잘한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또 그 CES에서 아틀라스 현대자동차가 이제 아틀라스 공개하고 주가도 오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직접 다가오는 거죠. 만약에 AI가 적용돼서 나의 경쟁 업체가 AI 도입해서 AI 중심으로 뭔가 체제를 바꿨다 그러면
사람하고 AI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다르니까. 예전에는 뭐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빨리 하지 않으면 어떤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AI가 선택 사항이라기보다는 밀리지 않으려면, 내가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면, 발전해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선택이 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지금 인식 변화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AI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에이전틱 AI가 이제 작년에 나온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판단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멀티모달에서 인지하는 능력들이 좋아져서 뭐 이런 장면을 보고 얘가 개고양이 분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뛰어가고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냐라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심층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주면 이 문제를 이제 단계별로 쪼개고 각각에 대해서 해결하고 종합해서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시스템 통합이 돼서 실행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사고, 행동. 이게 이제 하나의 완결고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션을 주고 에이전트 보고 내가 이 미션을 해줘. 너가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줄 거고 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평가할 거야. 라고 디파인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들을 AI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산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직무들을 어떻게 에이전트로 바꿔서 AI 중심으로 돌릴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AI에서 우리가 이제 룰을 만들라고 주면 거기서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랬다가 이제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추론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사이에 그냥 얼핏 느낌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 요새 쓰고 있으니까 범용성으로 되는 그런 과정 속에 LMM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LMM에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언어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범용으로. 그러니까 알파고만 해도 사실은 범용이라기보다는 딱 특정 분야에서만 아주 특화된 전문적인 어떤 그 AI인데, 이게 LMM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똑같은 AI 그 소프트웨어 두뇌로서의 AI는 AI인데 이게 이제 범용성으로 여러 가지 갖다 줘도 얘가 이제 추론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바뀐 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에이전트 AI인가요? 그러니까 뭐 제 경험을 이야기 드리면 하이닉스 있을 때는 분량 검사를 하기 위해서 분량 이미지만 한 수만 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분량이야라고 레이블링을 다 하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제 프롬 스크래치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AI는 이미 똑똑한 대학 졸업한 신입사원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산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줘서 여기에서 일하게끔 만드는 게 지금 이제 AI 접근인 거죠. 전에는 그냥 뭐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 갖다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걔가 거기에만 축달되게. 그것만 하는 거죠. 알파고도 굉장히 뛰어나긴 하지만 바둑이란 데만 특화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LMM이 들어가서 모든 언어를 통해갖고 다 통합돼 버리니까 이제 범용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범용성이 있는 어떤 그런 그 소프트웨어 두뇌 갖다 우리가 지금 에이전트 AI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이제 거기다가 실행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실행. 시스템 통합이 돼서 판단을 해서 나 다음 주에 부산 뭐 출장 갈 거야라고 하면 캘린더 보고 항공사 예약하고 그다음에 내 출장 버짓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이거 승인해줘라고 오는 거죠. 오케이만 하면 다 준비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까지 다 거기까지 그 에이전트 AI가 다 하긴 하는데, 실제로 몸 동작으로 해갖고 하는 거는 이제 피지컬 AI. 그렇죠. 이제 손발이 IT 시스템 안에 있으면 에이전트이고 우리가 또 저번에 물리적인 피지컬 생각도 얘기를 했어요. 다르거든요. 왜냐면 물리 환경에서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물리 법칙까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 들어보면 전에는 그냥 특정 부분, 특정 분야, 그리고 또 특정 분야의 또 경우에 따라서 특정 부분만 했는데 이제는 여러 개 분야, 그리고 또 그 분야도 시작부터 뭐 끝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약 뭐 이렇게 판단해 갖고 언제 날짜 예약도 해줘, 예약하면 뭐 이렇게까지 다 하고 프로세스 그 절차까지 다 연결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학습한 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추론하고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 안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주가가 과한 매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엔트로픽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인데요. 여기서 클로드 코워크라고 하는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는데 기업들의 법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까지 직접적으로 프롬프트 안에서 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AI 업무 구조 변화가 뭔가 시작된 것 같긴 하거든요. 이 구조 변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가 AX가 가장 먼저 온 분야입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5월 달에만 해도 메타나 이런 빅테크들의 신규 소프트웨어의 20-30%를 AI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40%, 50%를 만들고 있고요. 최근 올해 1월하고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300만 줄 되는 웹브라우저 코드를 에이전틱 군단한테 주고 네.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요구사항부터 정의를 하고 설계하고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한 300만 줄 코드를 일주일 만에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라쿠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회사잖아요. 1250만 줄의 코드를 주고 특정 기능을 거기에 이제 리팩토링 그러니까 거기에 개선하는 작업을 7시간 만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50만 줄 기존 코드를 이해하고 네. 거기에 필요한 코드를 넣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뭐 기사에는 그 리누스 토발즈라고 하는 사람이 AI 도구를 쓰고 나서 얘는 휴즈 빌리버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애다. 내가 찾지 못하는 버그도 찾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AI가 코딩을 하고 사람을 리뷰하는 형태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실행을 AI가 요구사항을 받아서 코딩 생성하고 테스트까지 하고 머지까지 하고 통합까지 하고 실행시키고 디버깅하고 네. 이런 작업들을 AI가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요구사항을 주는 거죠. 물론 이제 브라우저 요구사항들은 인터넷에 다 있고 AI가 찾아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된 거지만 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는 결국 이제 그 피지컬 하지 않잖아요. 않죠. 그러니까 네, 되게 이제 로지컬하죠. 디지털 인터넷 뭐 온라인상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은 뭐 이제 그냥 거기서 바로 신호 쪽에서 말로 명령으로 연결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먼저 오는 거고 만약에 이제 피지컬 월드에서 뭐 공장이나 이렇게 갈락하면은 뭐 동체가 있어야 되니까 손발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먼저 오고 나중에 하드웨어나 딴 쪽으로 갈 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뭐 산업 전체적인 어떤 부가가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단위당으로 볼 때 굉장히 크긴 하지만 전체 규모로 볼 때는 여전히 이 하드웨어나 저쪽이나 이런 쪽이 워낙 크니까 네. 그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야 이게 AX가 결국 이제 AI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이잖아요. AI로 일하는 방식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게 우리 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AI 전에 디지털 해갖고 DX란 말을 썼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그 전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AI 전환이죠. 그렇죠. 이걸 좀 어떻게 구분을 좀 뭐 우리 이렇게 시청자분들 디지털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날로그에서 일을 하는 방식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빅데이터니 또는 클라우드니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뭐 줌이나 이런 회의를 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됐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출장을 하려고 하면 뭐 출장 계획서 쓰고 네. 또 뭐 출장 우리 규정이나 이런 거 찾아보고 항공사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디지털 도구로 쓰지만 사람이 일일이 간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아까 이제 출장 요청을 하면 뭐 그냥 다음 주에 부산 출장만 해도 규정이나 이런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지식 데이터베이스 끌어와서 이 사람이 말하는 맥락들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AI가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AI 중심으로 바뀐 게 AX 일하는 방식이 바뀐 거. 그다음에 DX는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고 뭔가 시간이나 공간의 어떤 제약을 없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아날로그에 있던 걸 디지털로 전환한 게 DX라고 한다면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AX가 이제 AI 쪽으로의 새로운 대전환이다. 그러면 산업 자체가 AI로 싹 다 재설계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능 비용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 비용이라고 하면 다이렉트하게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일들, 그러니까 사람이 병목이 됐던 일들, 뭐 결제를 하거나 어떤 그런 단계들이 AI가 이제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전부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월드가 디지털 월드로 바뀌었는데 그런 과정에도 계속 그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피지컬리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 사람이 하거나 또는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간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제품이라는 게 이렇게 공간을 갖고 있는 제품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디지털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어떻게 보면 효율적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AI를 이용을 하면 그런 것들 갖다가 뭐 로봇이 가가지고 뭐 갖다 전부 뭐 조립도 하고 못하는 시간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거 위에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시켰잖아요. 설사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AI가 할 수가 있는 거지. 더 그렇죠. 생산적으로 한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쓰는 피지컬한 걸 갖다가 AI가 대신하는 로봇이 대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설계를 하고 추론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로봇 AI가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AX 단계가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에서 AX로 바뀌는데 첫 단계는 그냥 피지컬 이런 것들 갖다가 규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든 규정에 따라서 로봇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하나가 있고 1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추론 자체 그다음에 이런 거를 판단 자체를 AI가 해가지고 하게 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뭐 얘기하는 분들이 예를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장비 관리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장비가 있으면 이제 장비를 관리를 하면 장비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얘가 문제가 있으면 멈추는 그런 역할을 미션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장비 관리 에이전트는 그거 원인 분석까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장비 매뉴얼 또는 이전의 장비의 고장 이력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 지금 이상한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원인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부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ERP를 통해서 부품에 대한 주문을 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장비의 다운타임을 줄이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하이닉스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석박사 나온 친구들이 장비에 대한 폴스 알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장이 아닌데 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런 그거를 그냥 이거 폴스 알람인데 알면서도 가서 왜냐하면 얘가 정말로 문제가 되면 나중에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서 이거 노하고 이런 것들이 안타깝거든요. 근데 에이전트가 그걸 대신할 수 있다면 자기가 장비를 멈추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사람은 이제 그 보고서만 보고 이거 승인하고 부품 승인 체크만 하면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장비가 되면 모든 장비에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사실 그런 뭐 반복적이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석박사 출신 친구들은 뭐 수율을 높이거나 공정을 개선하거나 이런 일에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은 높아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 직업은 내 직장은 이거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뭐 어제도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다 안 좋게 나왔었고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 인력을 감축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이미 습격은 시작됐다. AI는 지금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에이전트 AI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지능 비용의 혁신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매출이 100배 늘더라도 사실은 사람이 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건 AX가 된 기업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에이전틱이 되면서 그런 어떤 뭐 최근에 이제 뭐 스탠포드 CS 출신들이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주니어 엔트리급의 인원들은 잘 심하죠. 뽑지 않거든요. 요새 뭐 신입 직원 잘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인턴도 잘안 돼. CS에서 교육 과정도 그렇고 이제 그 친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에이전틱 군단을 지휘할 수 있는 사령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려면 얘는 CS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하고 다 융합된 할줄 교육을 알아야 해야 돼요. 되고 네. 이제 이런 요구되는 것들이 이전에 어떤 코딩이나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뭔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그런 교육들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뭐 소프트 중심 대학 뭐 이렇게 이제 위원회 뭐 저기도 하는데 이전까지는 코딩 교육이 80%였거든요. 지금 코딩 말로 하면 다 되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학생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신입 직원들도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좀 틀린데 이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신사람이 나올 때 특히 막 기술이 막 촉진이 돼 혁신이 되면은 고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꼭 AI 아니어도 그런데
시장을 넓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시장을 넓힐 수 있다면, 확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는 거와 시장 넓히는 게 되면 고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우리가 이제 2000년 초반에 그 컴퓨터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전부 다 걱정을 했지만 나중에 고용이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융합하고 정책 디자인을 잘하고 교육을 재교육, 전환교육, 미래교육 갖다 이제 학교에서 미래교육 좀 말이 엇나갔는데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 지금 막 그 시점인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건 그거고 우리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이제 AI를 쭉 보면서 신산업에 탄생되는 과정에서 그죠. 어떨 때는 이제 그게 꼭 매치가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보면은 기술이 잘 나가는 거하고 또 이게 또 실질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막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 뭐 주가도 요새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거지만 그러나 방향과 트렌드는 계속 가는데 네. 또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박수현 아나운서 얘기하신 대로 뭐 고용 문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좀 머리가 복잡할 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만 해도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니까 기업들에서 데이터를 끌어모으고 이걸로 AI를 학습시키고 이게 순서였다고 하면 요즘은 AI가 또 알아서 데이터를 다 끌어모아서 이게 순서 자체가 또 다 재설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데이터 크라우드 소싱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었죠. 뭐 인도 공장 안에서 뭐 데이터 레이블링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고 사실은 그걸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수작업을 통해서 지금 만드는 것들은 그런 일들은 이제 그런 일보다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얘를 쓰면서 얘가 내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데이터. 그 이야기는 야 얘는 잘못됐어. 얘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 그리고 너가 판단할 때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 하는 그런 정보.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반의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데이터인 거죠. 그런 것들은 계속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데이터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 데이터가 데이터를 생성하게 하는 그런 그 어떤 기능이랄까 어떤 기술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우리 범용적인 어떤 LL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론 기능을 갖게 되면서 범용적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LLM 모델을 갖고 있다 하면 자기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또 전문적인 데이터나 정보를 갖고 있는 것과 결합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추론을 통해서 새로운 걸 생성을 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이제 융합하고. 장비 관리 에이전트를 예를 들면 아까 이 장비의 부품이나 이런 매뉴얼들을 주입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너는 이 규정에 따라서만 일해라는 미션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어떻게 보면 갓 졸업한 대학생인데 네. 그 정보를 안 주면 자기가 예전에 알던 정보를 네. 갖고 잘못 판단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할루시네이션이 되거든요. 그런 입력을 잘 줘야 되고 그다음에 출력. 얘가 정말 장비를 멈췄는데 어떤 판단으로 이거 장비를 멈췄을를 계속 이력을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 입력과 출력을 제대로 컨트롤을 해줘야 얘가 어떻게 보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 동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대학생 애를 우리가 기업에다가 안 치고 얘를 교육을 시키려면 사실 이제 그런 규정이라든가 또 나중에 선배가 이렇게 멘토링 한다든가 뭐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얘가 그 안에서 그 미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에이전트를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스스로 자기 로직을 네.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에이전트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진짜 확실히 대학생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일반적인 신입사원이 두드릴 만한 문턱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AI가 자기네들끼리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해요. 뭐 요즘 몰트북이라고 해서 AI SNS도 나왔습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글도 못 쓴다고 하고 근데 그들끼리 그 SNS에서 막 대화를 하고 종교까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AI가 이제는 창의 영역까지 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AI의 한 스타트 기업이 AI로 광고까지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AI 쪽으로 가장 먼저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게 스타트업 회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까 이제 몰트북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사실 약간 이제 장비 관리 에이전트는 단독이잖아요. 그 미션 하나잖아요. 근데 아까 ERP 에이전트, 항공사 에이전트 이렇게 되면 사실 멀티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에이전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더 복잡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에서 항공사 가려면 사람이 뭔가 승인을 해야 된다면 뭔가 AI를 믿을 수 있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바운더리를 잘 정해주면 다른 에이전트와 결합을 통해서 더 복잡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이제 한 곳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빠르게 아까 속도를 낼 수 말씀드린 있는. 그 300만 줄 코드를 만드는 게 아까 수백 개의 에이전트 군단이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이제 자기네들끼리 협력도 그렇죠. 한다. 아까 이제 미션들이 너는 아키텍트야, 너는 테스터야, 너는 요구사항 정리하는 애야, 너는 디버깅을 해야 돼. 이런 이제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거죠. 네. 여기 소프트 그런데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만들고 코딩 뭐 아까 무지하게 복잡한 코딩 작업을 갖다가 굉장히 뭐 7시간 다 끝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보면은 이제 저번에 뭐 우리 구글이 이제 어떤 그런 그 일종의 POC 테스트 갖다 했는데 이제 거래 생성하고 이럴 때 그럴 때도 보니까는 뭐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 원래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AI가 다양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나누고 그 기능 간에 그 프로젝트가 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블록으로 형성이 됐다. 하면 블록과 블록 사이에 만들어 나갈 때 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돈으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이제 필요한 돈들 갖다 쓰기 위해서 뭐 어떤 돈이 프로그램을 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뭐냐 뭐 스테이블 코인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연결고리들이 많고 지금 큰 변화들을 많이 일으킨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추론할 때 그러면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AI가 그렇게 막 자기네끼리 막 만들고 생성하고 데이터 정보 생성하고 연결해 갖고 막 하다 보면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추론상에서는 오류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항상 추론에 우리가 뭐 통계 확률할 때 그러듯이 그 추론상의 오류를 우리가 체크하고 체크하고 갖다 이걸 갖다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시큐리티 보안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또 AI가 또 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은 보통 크리틱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얘가 하는 것들 제대로 했는지를 또 감시하는 에이전트를 붙여서 뭐 잘 하는지를 뭐 보는 AI 에이전트 AI인데 이거는 크리틱 에이전틱 AI 뭐 검사하는. 이런 식으로 네네. 그쪽 산업도 굉장히 커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술이고 미션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스타트업에 유리하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사결정이 병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유연할 수 있겠군요. 유연할 수 있고 뭐 예전에 이제 DX 같으면 빨리 갈 수 있고 올인할 수 있고 뭔가 이 비즈니스 자원을 올인하고 피보팅을 잘할 수 있다 뭐 이거였는데 사실 지금의 이슈는 어떻게 하면 그 에이전트 군단을 가지고 기존 비즈니스하고 경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로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산업 뭐 대기업에서 각각의 미션을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그 미션들을 에이전트로 하나씩 바꿔가는 작업들은 매우 느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 어떤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단계들을 뭔가 에이전트를 대신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스타트업이 웹브라우저 300만 줄을 뭐 7일 만에 에이전트들만 만들고 네가 가서 정보 수집해와서 결과물을 내줘 이렇게 하는 식의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스타트업이지 않을까. 뭔가 처음부터 에이전트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AI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걸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게 스타트업이 조금 더 유연해서 유리하다고 하면 대기업들은 대형 빅테크들은 이런 환경에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기술이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 뛰어나다 이런 거보다는 기업에 있는 직무를 잘 알아야 되고 어떤 부분이 어떤 병목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AI가 그걸 수행하게 되면 우리 전체 플로우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탑다운적인 뷰를 갖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제프 베조스가 한 API 맨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API로 해라. 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일이나 전화하지 말고 네가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재고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서 알려주지 말고 재고를 볼 수 있는 API를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내부 조직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API 기반의 모듈화된 일들이 사실 AWS에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런 서비스 기반의 서비스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꿔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지금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에이전트로 해라. 그리고 외부와도 에이전트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라.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에이전트들끼리 협업을 하고 에이전트들끼리 의사결정하고 사람은 그거를 판단하고 리뷰하고 이거 맞아 틀려를 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책임을 지고 하는 일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나 일하는 과정들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사실은 AX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 통해서 생산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뭐 이제 비용 감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중에 궁극적으로 매출 증가로 연결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뭐 AI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신기술들이 자꾸 크고 간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뭐 대기업 차원에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은 사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뭐 그거 잘못했다가 뭐 흔들리면 대기업 흔들리면 사실은 뭐 기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뭐 국가도 흔들릴 수가 있고 중요한 그러니까 기존 비즈니스가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은 거니까. 이제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거기가 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뭐 그게 무슨 시스템 리스크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나 국가 리스크로 연결은 안 되고 또 그 인적인 기술적인 어떤 그런 자원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누가 그냥 M&A 하거나 흡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좀 벤처들 이런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젊은 애들이잖아요. 되게 벤처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갓 나와갖고 머리도 말랑말랑 따끈따끈하고 교수님하고 얘기한 거 막 새로운 막 어떤 기술 같은 것들도 듣고 같이 연구하고 나왔으니까 그 산학 학교와 굉장히 어드밴스 됐다고 가정할 때 연결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훨씬 빨라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학 모델이라고 해서 민간 학 연구소 그다음에 그 정부 모델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미국도 뭐 실리콘밸리는 뭐 원래 유명했잖아요. 뭐 스탠포드하고 기술적으로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학 연구소하고 전문이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쪽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좀 벤처가 AI 쪽 하는 게 좀 약한 것 같아. 저는 일부 뭐 리벨 연가라 몇 개 있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보면 이제 아까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 IT 쪽 버추얼 그리고 이 중국은 하드웨어 요새 이제 로봇도 많이 있고. 예. 근데 사실은 근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산업 AX를 하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피드백 받고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고 AI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거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네가 판단했으면 왜 이러이러한 것들을 판단했는지를 오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폐쇄적이니까. 예. 내부에서는 뭐 제조 혁신을 할 수 있겠지만 얘가 정말 글로벌하게 뭔가 표준이 될 수 있느냐는 또 퀘스천인 거고.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로봇의 밀도가 저희가 10,000명당 1,000대 그리고 글로벌 평균은 한 160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위, 3위가 2위가 일본이었던가? 그러니까 400명이고 미국이 300명이에요. 우리는 1,000명이고. 그러니까 피지컬 AI 할 수 있는 기반도 서너 돼 배, 있고 서너 배. AI 도입률도 OECD 1위고 제일 또 제가 그때 수치를 보면서 놀란 게 그 제미나이하고 GPT 쓰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에 대한 수용성 미국 다음으로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네. 그래서 기술 수용성도 GPT 있고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요 파운데이션 모델도 하면서 이제 경쟁이 3위도 되고 네. 그래서 그리고 첨단 제조할 수 있는 공장도 있고 AI를 적용하고 피드백 받아서 사실 요거는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데이터가 오픈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표준으로 또 사회도 민주주의 사회로 오픈이 돼 있고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보면 생각을 굉장히 해봅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서비스는 공짜로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기술에 뭐 대해서는 하여간 한국에 굉장히 와서 하는 높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그래서 사실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그래서 안타까웠다가 최근에 저도 희망을 갖고는 있어요. 요새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기술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AI 관련해 갖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기술 네. 이쪽에서 이제 150조 펀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기술도 육성을 하면서 뭐 비상장, 상장 가릴 거 없이 좀 투자도 해가지고 연결하면 코스닥도 뜨고 또 대기업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중소벤처도 뜨는 또 거니까. 하나 생각해 본 건 사실 이제 그게 정말 자유제조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자율제조? 자율제조. 제조. 그럼 중국의 저임금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사실 이제 뭐 미국에서 리쇼어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자율제조가 되고 에이전틱 AI가 피지컬하게 들어가게 되는 세상 이후에는
또 누가 이제 어떤 선두에 나설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삼성에서도 SK에서도 이 제조 AX 열풍 전환이 또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앞서서 뭐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앞서서 저희가 어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요즘 흐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썩 좋지가 않고 뭐 팔란티어라든가 소프트웨어주들 앞서서 함께 봤던 것처럼 이런 AX가 소프트웨어 쪽을 위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쉽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다 AI로 대체된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GPU를 안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못 간다. 뭐 이런 평가가 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AX가 가장 먼저 온 것이 소프트웨어 분야이고 아까 소프트웨어를 아까 300만 줄짜리를 네. 7일 만에 AI 에이전트 군단을 갖고 300만 줄 300만 라인이죠. 라인. 그게 하면 6만 페이지 정도 가득 채워서 책으로 하면 A4 6만 페이지 정도인데 한 시간에 만 페이지씩.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네. 세일스포스닷컴에서 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AI한테 리퀘어만 주고 난 이렇게 평가할 거야만 주고 에이전트들을 배치를 해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1인 창업 이야기도 하고 AI 기반으로 어떤 자기가 서비스를 요새는 이제 코딩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여러 사람 필요 없고 본인이 1인 창업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배리어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배리어들이 낮아지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 회사가 정말 밸류를 가지려면 자기만의 어떤 그 보통 해자라고 하죠. 그 마케팅을 하면서 있었던 네트워크들 그리고 피드백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AI화가 돼 있으면 후발주자를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클로드, 코워크, 클로드 코워크. 그것도 소프트웨어 툴이 코딩 툴이었고 네. 요새 잘한다고 돼 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법률이나 이런 그러니까 정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꽤 잘 나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평가가 떨어질 수 있다. 네. 예. 연결되는 매도세가 문턱이 거센 거죠. 낮으면 네. 그냥 빠르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으면은 이게 쉽지 않은데 뭐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같으면은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뭐 진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행사성이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데는 좋아지지만 상당한 남은 부분들이 타격을 받고 뭐 주가 같으면 많이 빠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약간 이제 세일스포스닷컴이나 이제 그런 회사들이 GPU를 기존에도 AI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이런 AI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안 사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젠순왕이 한 얘기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 비논리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들은 AI를 통해서 혁신을 하면서 더 커져야 되는 건데 아까 이제 그런 툴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기존의 어떤 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들이 더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엔비디아 그 젠슨왕도 지금 서둘러 가지고 그 이번에 그 알파마용도 뭐 출시를 했지만 CS에서 근데 또 현대차 와가지고 지금 뭐 같이 해가지고 제조 쪽으로 들어와서 피지컬에 연결하고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그 두뇌로서 역할을 연결하고 다 같이 가져가게 되면 계속 이제 수익은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서둘러 가는 거라고 생각이. 엔비디아도 아까 이제 그런 GPU 말고도 아까 뭐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피지컬 세상의 어떤 그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옴니버스라고 해서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뭐 실제 데이터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청바지나 이렇게 삽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아직은 약간 AX라고 하는 실제 금을 캐는 회사들인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고 하면서 좀 더 이 AI 시장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금을 생각합니다. 캐는 회사요? AX 차원에서? 그러니까 AX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 밸류를 그러니까 밸류를 캐는 회사인 거죠.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에서 아틀라스를 도입해서 뭔가 제조 어떤 그 자동화 자율제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AI를 활용해서 가치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금을 캐는 회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뭐 시뮬레이터라든지 어떤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곳의 인프라성의 소프트웨어인 거고 하드웨어는 또 이제 또 완전 인프라인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인프라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인프라 있고, 또는 그 연결고리 저 잘라져 있던 것들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생산하거나
뭐 어떤 그런 기술이 관련돼 있거나 그런 데들은 또 이제 수익을 또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 실제 AX가 돼서 같이 실현이 돼야지 지금 아까 AI 시장들 그다음 주가나 이런 것들이 더 확장이 되겠죠. 예전에 뭐 시스코라는 인프라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 회사가 있었고 사실은 그 버블 때 성공한 기업은 구글이나 아마존이었거든요. 네. 이쪽이 이제 금을 캐는 회사고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다 묶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 회사가 시총 1위였지만 1년 뒤에 한 80%가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그런 GPU만 갖고는 안 되니까 아까 옴니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계속 AX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 엔비디아도 결국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갖고 플랫폼 회사가 되려고 하는 맞습니다. 거겠죠, 그렇죠. 나름대로의 체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조금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던 언급했던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급락한 거에 대해서 젠슨항 CEO가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 이거 비논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근거가 인간이든 로봇이든 도구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새롭게 아예 발명을 할 것일 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도구를 사용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고 있는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거나 새롭게 발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잘 해주는 툴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 소프트웨어 아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통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뭔가 비즈니스가 있는 세상에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구 형태로 쓰는 게 있고 아예 처음부터 맨바닥에서 새로 짓는 네. 그런 게 있고 아까 이제 웹브라우저는 정말 그린필드에서 시작한 거고 1250만 줄짜리 그 라쿠텐 코드는 그걸 다 이해해가지고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만 이 정말 핀셋으로 꽂아갖고 여기를 교체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거는 뭐 가치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일을 하는 거든 사람이 하든 어떤 그 최종적인 어떤 아웃풋이 있을 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에디드 밸류를 하잖아요. 부가가치를 갖다 내는 것들 거기에 이제 뭐 전체를 내는 회사도 있을 거고 부분 내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가치 즉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되면 뭐 이제 그 기대감 대비 그게 연결이 안 되면 만약에 주가 같으면 그게 빠지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건데 복잡할수록 변동은 굉장히 뭐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 그러니까 AI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AI 산업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뭐 이 정도의 강력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비견할 수 있는 게 한 2000년 네. 2000년 우리 그 IT.com 네. 버블 했다가 버블이라고 했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버블이 폭락했다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아까 우리 뭐 구글 그때는 이제 다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존이 구글 탄생했는데 그런 새로운 그 신산업들의 모양을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제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다 보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시간 가다 보면 자꾸 그걸 이제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끝없이 갈 것 같았다가 논쟁이 붙었고 논쟁이 붙다가 논쟁의 핵심은 결국은 야 이렇게 막 투자 많이 하고 비용 많이 들이고 막 하고 있는데 정말 그만큼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최종적인 어떤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볼 때 한번 제가 그 과거에 이렇게 보면 좋은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 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는데 그냥 원래는 기술 성장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프 그 가트너의 하이프 곡선이라 그래가지고 뭐 기술 쪽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뭐 화면상에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 보면 이게 기술의 어떤 그런 그 성장 곡선 또는 변화 곡선만이 아니라 이게 신산업의 곡선이고 또 신산업의 리딩 컴퍼니들의 주가 곡선이다.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보게 되면 새로운 기술의 기초에 갖고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오고 수익 모델이 에브리바디 다 이렇게 납득이 되면 신산업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익스펙테이션 기대감이 막 너무 기대감은 그냥 거의 뭐 제가 볼 때 빛의 속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켜준단 말이에요. 기술의 그 실현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 그래프에 나오지만 과도한 기대의 정점이 사실 버블이 됐다가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터지는데 근데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트렌드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붕괴 이후에 그 다음 과정을 거리겠는데 이제 지금 저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 예컨대 AI 같으면은
그냥 익스펙테이션에서 기술 개발한 데들이 막 떴다가 그다음에 이 수요가 뭐야 그랬다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건 엄청나게 그런 수요 뒷받침이 됐다가 데이터 센터도 결국은 엔드 유저가 쓰게 하려고 데이터 센터를 만든 거니까 그러면 이걸 도대체 누가 쓰는 거야? 산업에 있는 사람도 쓸 것이고 실질은 개인이 서비스 쓸 건데 우선적으로는 산업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 과정에서 뭔가 하여간 비용이 뭐 많이 들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뭐 이게 편리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경쟁에서 밀린 데들이 나오고 옥석이 가려지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옥석이 가려지면 좋은 데들은 살아남는 자들은 마크시어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익도 붙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의 한 축은 우리가 지금 AI 같으면 이제 AI 전환이 일어나면서 확산이 되고 그럼 수익이 팍팍팍 늘겠지 그때부터는 그런 과정의 그래프에서 이제 저는 이게 모든 신산업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벤처 쪽에 저것도 오래 있어서 보다 보니까 예외가 없어 예외가. 그리고 버블의 정점에서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 저게 실패냐 아니에요. 기술이나 이런 차에서 볼 때는 그때 자본 축적이 일어나고 정말 그 다음에 크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힘든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게 투자 쪽에도 짧게 볼 때는 굉장히 뭐 코인도 똑같아 코인도 저 블록체인 코인 똑같이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저부터도 폭락을 하면 살이 떨려가지고 이게 안 돼요 잘. 근데 좀 길게 이게 신산업이냐 물어봐서 신산업이고 추세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이냐라고 판단을 하면 제가 보기엔 예외 없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또 하이닉스에도 계셨고 뭐 또 우리 센터장님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갖고 뭐 의견을 물어요 좀 그렇긴 한데 아까 이제 버블이 그러니까 인터넷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그 전에 투자됐던 어떤 네트워크망들이 사실은 이제 이후에 비즈니스를 만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뭐 책 같은 거 예전에 이제 개발서 책을 봤는데 네.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라 뭐 이런 이제 좀 강한 책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잡들이 다 인도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서 어떤 거리의 제약이 없어지고 미국에서 고용하는 것보다는 원격으로 고용하는 게 더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잡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을 더 해야 되고 비즈니스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을 뭐 노력하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AI가 버블이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투자들이 인프라 투자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가치 신호로 연결이 돼야지 이제 그 버블이 꺼지지는 않을 텐데 가치 신호로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도 아까 뭐 AI 모델 만드는 비용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인프라도 더 나아지고 있고 그쵸, 뭔가 바뀌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가치 신호로 연결이 되면 크게 버블이 아니더라도 좀 더 바로 이렇게 우향을 기대감 대비 기술이 못 쫓아서 그런 또는 다르게 바꾸면 기술의 성장 속도 대비 기대감이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그게 주가라고 가정하면 그런 것이지 분명히 비용은 낮아지고 근데 이제 그 고정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생각해 보면 고정비용 커버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고 바로 사람들이 이걸 쓰지 못하잖아. 특히 뭐 최근에 보니까 아직 법으로는 안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보니까 3월인가 보니까 그 트럼프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했어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AI가 뭐 여러 가지 리스크도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뭐 투명하게 해라, 컴플라이언스를 지켜라. 그건 이제 일종의 보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럼 쓰려고 하는 기업들도 그거 따지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AI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지 속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는 거 아닐까라는 게 생각인데 지금 뭐 정신이 없긴 하지만 팍팍팍팍 뭐 팔란티 같은 거 30%씩 떨어지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주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좀 여쭤보고 네네. 싶어요. 이제 말씀을 계속 주신 것처럼 AX가 우리 현실에 다가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투자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AX 시대의 기업 가치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렇게 평가해야겠다. 뭔가 평가 지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엔 AX를 갖고 우리 AX 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그게 이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소프트웨어 분야들은 뭐 사람 300만 주를 개발하려면 사람이 뭐 그거 테스팅까지 하려면 적어도 100명 이상 이렇게 필요할 텐데 그것도 뭐 1년짜리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AI가 혼자 하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리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방금 질문이 아까 AX 시대에서 뭔가 기업들을 투자의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죠. 좀 네네. 어떤 평가 기준을 가져다 대야 될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레퍼런스를 찾기는 쉽지가 않고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에이전틱 군단으로 자기의 일을 전환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CEO가 내 어떤 그 직무들을 에이전트화를 시킬 거냐 그런 것들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정말 에이전트화가 되면 사실은 인력은 그대로지만 비즈니스가 10배, 100배 늘어날 수 있는 달라지죠. 거죠. 그리고 외부랑 협력 관계도 훨씬 더 빨라질 거고요. 이제 사실은 AX가 되고 난 뒤에 그런 어떤 지표들을 다시 좀 정의를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아까 이런 말씀하신 생각입니다. 대로 뭐 어떤 대기업이 있다고 치면 어떤 기업이 있다, 좀 큰 기업이 있다고 치면 뭐 큰 만큼 사실은 이제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효율성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이를테면 그 절차마다 뭐 아까 매소수가 했듯이 야 전부 API로 해 뭐 이러라든지 그렇죠. 네. 야 이건 네가 책임지고 딱 해 이쪽 업무는 라든지 뭐 약간 그런 식의 뭐 권한 특히 이제 보안 같은 것도 해가지고 야 이런 거는 최소한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AI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업무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러면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그런 기업들은 야 근데 생산성 그다음에 뭐 비용 절감 이런 게 빨라지니까 야 이 기업은 수익 나겠네 뭐 앞으로 이익 증가율 굉장히 높겠네 이거 사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사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잔슨 왕이 이제 와가지고 뭐 현대차 만나고 그런 것도 이제 그 피지컬 AI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 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이 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네. 중국이 이쪽에서 막 오히려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엔 중국이 표준도 빨리 만들었고 이쪽 맞습니다. 현장 네, 쪽에서는 네, 네. 싸잖아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갖고 전 세계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로봇 쓰기 시작한다 하면 얘네들이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은 더 급해져 갖고 한국 더 협력할 것도 같은데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지금 그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그 뭐 좀 차이나 이런 것도 한번 얘기 좀 간단히 그거에 주시면.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모시는 네, 걸로 네, 해보고요. 이제 에이전틱 AI로 기업들 내부에서 소통까지 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CEO들의 여러 가지 전략들도 새롭게 골머리를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이전틱 AI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AX 시대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서울 AI 허브 박찬진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